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상재 앵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9월 둘째 주 인도네시아 주간 콤파스 신문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절기의 하나인 이둘 아드하 명절로 공휴일입니다. 이둘 아드하는 이슬람 경전에 기록한 대로 무슬림들이 자신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대신 지게 하고 제사로 용서를 비는 일종의 희생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습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슬람교에서는 이브라힘이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브라임은 같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라고 하는 정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에 데리고 올라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드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아무리 서자지만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이스마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교 내지는 기독교 성경에는 정실 부인이 난 이삭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아들이 됐건 이 아브라함은 제단에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희생제가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무슬림들은 사람 대신 번제물로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일기에서 사우디 메카로 하지 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항에는 하지를 오가는 무슬림 때문에 무척 붐빈다고 합니다. 이들은 메카로 가서 하지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이라이트는 사탄의 벽에 작은 돌을 던지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서로의 머리를 깎아주는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삭발을 하고 여자들은 손톱 길이만큼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머스짓을 중심으로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희생제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이둘 아드하 풍습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4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휴일로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남아 중국인들은 이날을 중추라고 부르면서 쉬는데요. 이날이 되면 문케이크라고 하는 월병을 나눠 먹고 조상의 묘나 관제묘를 찾아가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 해의 농사를 잘 되게 해준 조상의 은덕이나 하늘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동남아 중국인들은 농사보다는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인지 관제묘를 찾아가 장사가 잘 되게 혹은 탈 없이 해달라는 기원제를 드리는 것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외신 뉴스입니다. 지난주 초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또 이어서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회의 모두 본래의 국제회의 개최 목적을 벗어난 국제회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공통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가진 각국의 정상회의에 더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심지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이 모두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좀 더 회의 개최 목적에 충실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도 한편으론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인도네시아에 별 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무역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산 물건을 더 많이 사와야 하는 그런 식의 무역 역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은 기조연설 등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와 설득을 병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CPO의 유럽 국가들의 규제 장벽에 대한 불만과 설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크게 국제적 레임덕 현상을 경험한 대통령은 역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 레드카페트가 없었던 점이 보도되더니 라오스로 이동하기 전에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으로부터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심한 욕설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는 중국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시진핑은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본 아베 총리나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동중국해 문제, 즉 일본과는 센카쿠 문제, 또 한국에는 사드 배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절하게 다뤄야 하며 이들을 통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해보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잘난잘난 이니를 시청하신 후에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잘난 이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스트로베리 카페라는 곳인데요. 정말 특이하고 이색 카페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구경 가보실게요. 잘난잘난. 특별하긴 특별한지 카페에는 손님들이 와글와글 마치 정원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Saya suka banget sama buah strawberry. Emang dari kecil strawberry mania lah. Jadi mau makan apapun, mau cemilan, mau permen, mau biskuit, mau roti, semua rasanya strawberry. Jadi kenapa nggak saya buat strawberry cafe gitu? Semuanya temanya strawberry, makanan, minuman, dessert semuanya temanya strawberry. 수다도 떨고 식사도 하고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Saya suka emang eksperimen gitu, jadi ngacik ini, dan saya ingin menyajikan suatu unsur uniknya gitu. Jadi saya nggak hanya menyajikan enak atau makanan minuman enak aja, tapi saya juga menambahkan ada unsur uniknya. Jadi tampilannya, penyajiannya, ada show-nya. 주문한 식사가 나오기 전 손님들은 게임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와! 이곳에 무려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직원들이 게임 방식을 또 친절하게 직접 시연해주기도 하고요. 대통령궁으로부터 시그니처 음료를 주문받아 매해 대통령 표창장도 받은 이곳.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인 친구가 있을 경우 미리 연락만 주면 이렇게 멋진 생일 파티까지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하는데요. 게임 이용료도 공짜, 생일 파티도 공짜. 사장님, 남는 게 있긴 한가요? Cafe Strawberry itu menarik, jadi bisa sama teman-teman tuh bisa cerita-cerita, foto-foto, makanan juga menarik-menarik, rasanya juga enak, recommended deh. Pelayanannya juga bagus, tempatnya seru, gamenya juga seru, pokoknya wajib untuk ke Cafe Strawberry.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먹방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이곳의 특별 메뉴, 바로 스트로베리 스파게티입니다. 네, 여러분, 저 이제 카페에 앉아서 여기에 이색 요리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비주얼 좀 보세요. 네, 카페 이름답게 스트로베리 스파게티가 여기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흔한 나시고랭인데 나시고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 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Jadi ini ingredients-nya bagaimana, bisa tahu? Ini pakai saus strawberry. Oh. Jadi saus strawberry-nya kita juice, kita blender, terus kita pakai Italian sauce, kita mix, kita gabungin dan kita masak. 이 딸기 스파게티의 맛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달 것 같지만 전혀 달지 않고요. 알리오올리오의 담백함은 살리고 딸기의 상큼함으로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 맛. 먹고 또 먹고 따봉! 와, 진짜 스트로베리 카페에서 메뉴 진짜 많이 먹었는데요. 또 있대요. 유니크한 메뉴. 그 다음 메뉴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짜잔! 이름하여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빙수. 와, 정말 상큼해 보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바로 딸기 초콜릿 퐁듀까지. 거꾸로 뒤집은 컵에 특제 초콜릿 소스를 붓고 불을 붙여주면 짜잔!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그릇 하나에 얹어놓은 딸기와 과자 위에 폭포가 떨어지듯 초콜릿 소스가 주르르. Halo, nah ini kita lagi buat es krim kubuyan. Nah ini kita pakai soft es krim. Nah di dalamnya itu udah ada brownies, ada crispy cornflake, ada Milonya, dan di dalam juga ada bubble-bubblenya. Jadi ada isinya banyak. Nah terus kita nanti kita hias dulu. Nanti kita tabur pakai Oreo yang sudah ditumbuk halus. Nanti kita tabur. Terus ada biskuit, terus nanti biskuitnya kita hias ada tulisan LIP gitu. Nah ini yang paling uniknya adalah penyajiannya. Kita menggunakan peti tengkorak. 집에 가기 전 셀카 한 장 SNS에 올리면 선물 주는 프로모 놓칠 수 없겠죠? 짜잔! 전 이걸로 골랐어요. 네, 오늘 배도 가득 채우고 스트로베리 카페에서 이렇게 프로모션까지 준비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프트도 받아가고요. 오늘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스트로베리 카페 환영합니다. 잘란잘란! 다음은 싱가포르 지카 바이러스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보건부와 환경청은 26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지카 바이러스는 브라질 등 남미에서 창궐했던 바이러스와 다른 아시아계 지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해외여행을 하지도 않은 노인이 지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 환자 보고가 없습니다. 감염자가 전혀 없는 것인지 집계조차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자카르타와 바탐, 발리, 메단 등 주요 출입국 경로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싱가포르에서 출발했거나 싱가포르를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쯤 가족 4명이 사는 본도긴다 한 고급주택에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총을 들고 가정부가 문을 열 때 옆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침입했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한 것은 이 무장 강도들이 집 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집주인의 지갑과 휴대폰만을 뺏었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이 가정부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다는 정황을 보아하면 프로 무장 강도 같지 않은 어설픈 강도 사건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까지 대처하다가 끝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강도 2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일가족 4명은 안전하게 인질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은 경찰이 좀 더 조사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강도가 아닌 변호사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보면 채권 채무가 얽힌 법정 소송 사건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어쨌든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즉시 땅그랑에 있는 집에 급습해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 자카르타는 3-in-1 대신에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번지고 있습니다. 홀짝제로는 지금과 같은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홀짝제 때문에 홀짝 번호판 자동차 2대를 가진 부자들만 수드릴만과 땀린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꼴이 되었고 주변 도로만 더 막히게 만들어서 서민들만 고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은 거의 반반인데요. 이 홀짝제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시민이 40%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반응이 50% 정도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무실이 없는 인터넷 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유니폼을 입은 은행원들이 창고에 앉아 있고 이 큰 금고가 뒤에 있는 것을 연상케 하지만 이제는 사무실도 없고 은행원도 없는 이른바 뱅 느르칸토리, 이 은행 업무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르마스 계열사 은행이 중부자바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BRI까지 인터넷 뱅킹에 EDC라고 하는 작은 신용카드 리더로 이 모든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게 돼 은행 지점을 개설하기 힘든 시골 마을까지 EDC 하나로 은행 업무를 이뤄지게 됐습니다. 중부자바 바탕에서 건조한 목선은 이제 중국이나 대만, 일본까지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바탕은 뻑갈롱항과 스마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군으로 주로 논밭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 북쪽 해안가에서는 나무로 목선을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100여 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500척 정도의 목선을 건조하고 있었는데 최근 해외 수주가 급증하는 바람에 600여 척까지 건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목선 수출은 아직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서부자바 푸카놀라라가 나셔널, 즉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전국체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측정 장비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국체전은 9월 17일부터 시작돼 반둥을 중심으로 서부자바 16개 시군 68개 종합운동장에서 모두 44개 종목을 경기를 치러야만 하는데요. 준비가 덜 됐다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덜 돼도 체전은 어김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체전 준비를 마쳐야 할 것이지만 체육계 부정부패와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린도 그룹이 산불 사진과 위성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고의적인 방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기자회견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있는 수많은 팜농장 개발 회사들도 산불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코이 정부 들어서 더 심각한데요. 코린도의 산불 문제도 지난번 조코이 대통령 한국 방문 때 한국의 환경단체가 제기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코린도가 파푸아에서 팜농장을 조성할 때 열대우림을 베어내고 고의로 산불을 질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환경단체는 한국 내에서 코린도가 고의적으로 산불을 놓았다는 주장을 펴는데 그치지 않고 이 주장을 인도네시아로 확산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린도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린도는 이 산불을 고의로 내고 농장을 개발했다는 사진이나 위성을 통해 조사해봐도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줄지, 이렇게 해서 과연 진정이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까지 이런 식의 고의성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의적으로 승은호 코린도 회장의 개인의 인격을 이렇게라도 비방해서 코린도를 와해시키고 이득을 보려는 음해 세력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금주 콤파스 신문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들 아드하와 추석으로 이어지는 긴 연휴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